함수. 일단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까지는 끝내놔야 그게 중간고사 범위거든요. 아씨, 고등수학 하책을 다 끝내고 일단 중간도 기말도 수월하게 대비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어. 자, 함수 뭐 이건 좀 약간 지금까지 공부한 것처럼 집합이나 명제처럼 조금 두리뭉실한 단원이 아니라 명확한 단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정리하기 편할 수 있어. 자, 볼게요. 일단 설명부터 좀 하면, 일단 집합을 배울 때 집합 시작이 뭐였니? 집합인 것은 아닌 것은. 명제를 배울 때 명제인 것은 아닌 것은 이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함수는 함수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겠지. 자, 함수는 입력 하나에 입력 한 개에 무조건 오직 하나의 결과가 나오면 돼요. 그런 대응 관계를, 이런 대응 관계, 이런 관계 전체를 우리가 함수라고 합니다. 이 관계 전체가 함수 한 개인 거야.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뭐 가르치다 보니까 황당한 일이 있어. 어떤 황당한 일이 있냐면, 야, 내가 여기에 있는 애들이 입력하는 애들이야. 여기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돼 있어. 그랬더니 내가 1을 입력했더니 5가 나오고, 2를 입력했더니 4가 나오고, 3을 입력했더니 7이 나오더라 라고 했더니, 자, 함수가 몇 개니? 그랬더니 함수가 몇 개예요? 그랬더니 함수가 3개래. 이런 황당한 애들이, 아니야, 뭐 그럴 수 있죠. 사실은 이제 선생의 입장에서 그 생각만 생각하면 안 되지. 함수가 이 화살표 하나, 이 화살표 하나, 이 화살표 하나, 각각의 대응이, 이런 대응 한 개 한 개가 함수가 아니라 어떤 이 모델 전체가 함수인 거죠. 이 모델 전체, 이 전체 한 세트가 함수 한 개인 겁니다. 우리 이 수업의 대상자가 되는 동현이는 한 달 쉰다 그랬는데 뭐 끄는 건지 쉬는 건지는 알 수가 없으니, 이 수업을 듣게 될 이제 3명의 학생은 지금 사실 뭐 이런 걱정을 할 만한 학생들은 아니죠. 자, 아이고, 이렇게 여기서 이걸 닫으면 안 되지. 자, 설명이 끝난 게 아니라서. 자, 그러면 이런 그림에서 우리가 이제 함수는 이런 거야. 이런 대응 관계에 있으면 돼.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림을 상상해보자. 어떤 모델을 한번 상상해보면 1, 2, 3 4, 5, 6, 7 뭐 이런 느낌. 꼭 이렇진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돼서 이 대응 관계가 있어. 자, 이런 대응 관계가 있는데 보세요. 내가 막 이렇게 할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뭐 이래도 돼. 자, 이래도 함수죠. 선생님, 4에 2개가 몰렸는데요. 1 넣어도 4 나오고 2 넣어도 4 나오니까 결과가 이러면 함수가 아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걸 하나하나 뜯어보면 1을 입력했더니 4가 나오더라. 2를 입력했더니 4가 나오더라. 3을 입력했더니 6이 나오더라니까, 이거는 입력 한 개에 결과 한 개, 입력 한 개, 결과 한 개, 입력 한 개, 결과 한 개. 이것은 뭐가 맞아? 함수가 맞죠. 이건 함수가 맞아. 0이 아니야? 동그라미야? 자, 그러면 이거 선생님 이렇다면 함수가 아닌 것 만들기가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함수가 아닌 경우도 무척 많을 수 있어요. 자, 함수가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죠. 아이씨. 함수가 아닌 경우는 이런 거야. 띵. 왜 이래. 자, 함수가 아닌 경우는 이런 경우죠. 지금 어떤 경우야?
1을 입력했더니 1을 입력했더니 뭐가 나와? 결과가 4도 나오고 5도 나왔어. 2를 입력했더니 6이 나왔어. 3을 입력했더니 7이 나왔어. 이런 경우는 함수가 아니야. 왜? 함수의 뜻이 어떻냐면 하나에 입력을 했을 때 오직 하나의 결과만 나와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저 새끼는 몇 개의 결과가 나왔어? 2개의 결과가 나왔어. 그래서 절대 쟤는 함수가 아니야. 자, 그렇다면 또 이런 모델 말고 이런 모델도 있을 수 있을 거야. 어떤 경우? 선생님, 진짜 돌겠네. 어떤 경우도 있겠어. 1을 했더니 4가 나오는데 2를 했더니 5가 나와요. 이걸로 끝나는 거야. 선생님, 그럼 무슨 얘기야? 얘가 1을 입력했더니 4라는 결과 하나가 나왔어요. 2를 입력했더니 5라는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3은 결과가 없네. 그치? 3을 입력했을 때 결과가 없어. 그러면 얘는 함수가 아니야. 하나를 입력했을 때 반드시 하나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결과가 없어도 안 돼. 알겠니? 그럼 이런 모델도 함수가 아닙니다. 그럼 만약에 어떻게 하면 얘는 함수겠어? 우리가 사실 여기 있는 애들이 무슨 애들이야? 무슨 집합이야? 우리가 이 집합을 뭐라고 불러? 입력할 수 있는 숫자들을 집어넣은 집합? 우리가 얘를 함수의 용어에서 정의역이라고 부릅니다. 정의역. 사실 집합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3을 쏙 빼. 정의역에서 이 3을 빼버리면 모든 정의역에서 입력 하나 했을 때 결과 하나가 나오니까 얘는 함수인데 이 모델에다가 내가 누굴 집어넣어주면 3을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입력해야 되는 숫자 중에 3이 들어있다란 얘기야. 그럼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여기 있는 숫자들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배워보자. 여기에 있는 숫자, 입력할 숫자들을 모아놓은 집합 정의역. 내가 결과값으로 나올 수 있는 후보군,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러? 공역. 진짜 결과값으로 나온 건 누구야? 진짜 결과값으로 나온 건 지금 얘는 4랑 5죠? 물론 이게 함수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고 치자. 그러면 4랑 5만 결과값으로 나왔잖아. 그럼 이 4랑 5 결과로 나오게 되는 얘네 둘을 모아놓은 집합은 우리가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응? 알겠어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알고 있기. 물론 이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당연히 함수를 배우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역과 정의, 함수가 우리가 지금 배운 거 하나하나 얘기해 볼까? 함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함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오는 것이 정의역, 공역, 치역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입력할 수 있는 값들의 집합, 결과로 나올 수 있는 후보들의 집합, 진짜 결과들의 집합.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할 거냐면 서로 같은 함수에 대해서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게 무엇이냐? 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것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모양이 같다예요. 모양이 같으면 당연히 같은 함수긴 하겠지만 함수가 모양이 같다고 해서 함수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모양이 달라도 충분히 함수가 같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야, 나 fx는 말이야. 나 x제곱이야. 야, 나 fx는 x야. 그러면 우리가 함수를 분류할 때 다항 함수에서 우린 얘는 잠깐만, 이런 건 너무 아무리 막 하는 강의지만 이건 너무하잖아. 자, gx. 자, fx가 x제곱인데 그럼 얘는 우리가 말하는 무슨 함수야? 2차 함수야. 얘는 무슨 함수야? 1차 함수야.
얘는 2차 함수고 얘는 1차 함수인데 얘네들은 함수의 분류로 따지면 서로 다른 쪽으로 분류되지만 내가 이 두 함수의 정의역을 이 두 함수 모두의 정의역을 누구로 제한해버리면 0과 1로 제한해버리면 그러면 내가 입력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 0하고 1밖에 입력을 못하지. 그러면 뭐 공역이야 뭐 1, 2, 3, 4가 있어 0, 1, 2, 3, 4가 있었다고 해보자. 뭐 이렇게 있었다고 치죠. 얘가 정의역, 얘가 공역. 그러면 이게 함수가 대응관계가 둘이 똑같아요. 보면 어때? x에다 0 집어넣으면 얘도 0,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얘도 0이죠. 그러면 0이야. 0 집어넣으면 0이야. 그럼 1 집어넣으면 얘도 1, 얘도 1 집어넣으면 1이야. 그러면 넣을 수 있는 모든 값을 넣어봤더니 그때 나오는 결과가 똑같네. 그치? 그러면 우리는 얘는 서로 같은 함수야. 우리가 함수를 정의할 때 무슨 내용으로밖에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력과 결과로밖에 정의하지 않았어. 함수는 모양이 이래야 함수다 이렇게 정의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입력하고 결과만 똑같다면 그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야. 얘네가 2차 함수, 1차 함수 서로 다르더라도.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 자, 문제 하나만 풀어볼 건데 y는 x제곱이라는 함수와 y는 x라는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가 되고 싶대요. 서로 같은 함수는 모두 몇 개인가 이런 문제가 있어. 제가 맞아 2차 함수고 1차 함수인데 정의역을 제한하면서 제가 서로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다는 느낌은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서로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는 걸까? 어떻게 하면 서로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냐면 정의역을 제한해야 돼. 어떻게 제한해야 돼? 여기다가 t를 집어넣고 여기다 t를 집어넣었을 때 서로 같은 값이 나와야 돼. 그럼 얘는 t 집어넣으면 t제곱이죠? 얘는 t 집어넣으면 t예요. 그럼 얘를 서로 같게 해주는 건 누구죠? t가 0하고 1일 때잖아요. 그쵸? 그러면 나는 얘네들을 서로 같은 함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정의역을 어떻게 해줄 수 있어야 돼? 결론부터 얘기하면 집합 1과 2의 부분 집합에서 공집합을 빼야 되겠죠. 제외. 그러면 예를 들어 일일이 써보면 뭐냐면 정의역을 누구로 가져가도 되고 1로 가져가도 되고 정의역을 누구로 가져가도 돼? 0으로 가져가도 돼. 정의역을 누구로 가져가도 돼? 0, 1로 가져가도 돼. 근데 정의역이 공집합인 건 아니야. 그러면은 이렇게 정의역을 요거로 하는 때, 요거로 하는 때, 요거로 하는 때 서로 같은 함수는 몇 개 만들 수 있다? 3개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서로 같은 함수는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같아야 돼? 입력과 결과가 같아야 돼. 예를 들어 손창욱이 난 존나 멋있는 머신을 만들었어. 무슨 머신을 만들었는데 난 여기에다가 이 박스에다가 1,000원짜리를 넣으면 여기에 뭐가 나와? 1,000원짜리가 나와. 이런 기계를 만들었대. 그런데 이민재는 손창욱은 이런 걸 만들었는데 소니는 이걸 만들었는데 이민재는 존나 복잡한 거야. 여기서 막 변환을 통해서 막 또 여기서 돌아서 다시 인쇄를 해서 재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1,000원짜리를 집어넣으면 여기서 1,000원짜리가 나온대. 얘는 되게 깔끔하게 넣은 게 그냥 나오는 건데 얘는 막 복사하고 인쇄하고 뭐하고 스캔 뜨고 뭐 해가지고 1,000원짜리가 나온대. 그렇지만 얘도 1,000원을 집어넣어서 1,000원을 나왔고 얘도 1,000원을 집어넣어서 1,000원을 나왔기 때문에 이 두 함수는 서로 같은 거야. 뭐 영어 단어를 치더라도 펑션이 함수인데 펑션이 뭐니? 뜻으로 기능이잖아요.
기능만 같으면 돼. 1,000원 넣어서 1,000원 넣어서. 누가 더 효율적인 기기냐, 무슨 기기냐 이런 거 상관이 없이 그냥 서로 같은 함수를 잘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x로의 y로의 함수인 것은 그랬어요. 자, 여기다가 x를 입력하면 결과가 이런 게 나온다는 뜻이야. 그러면 x에다 마일 집어넣으면 결과가 1이네. 마일 집어넣으면 1이고 0 집어넣으면 0이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이거 3개가 여기에 다 있나요? 마이너스 1이 없지. 그러면 내가 지금 얼마를 x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대응하는 게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 이 공역 안에 없기 때문에 얘는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정확히 말하면 x에서 y로의 함수라는 것은 집합 x를 정의역으로 두고 집합 y를 누구로 두겠다? 공역으로 두겠다.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가는 함수인데 지금 이 공역 자리에 누가 없어? 마이너스 1이 없어. 어때야 돼? 이 결과물로 나오는 건 치역이잖아요. 치역은 반드시 누구의 부분집합이어야 돼? 공역의 부분집합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포함이 되지 않으면 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0, 1 절대값 하면은 1, 0, 1이니까 여기다 들어있으니까 얘는 맞죠. 그러면 함수인 것은 일단은 2번은 함수고 얘는 함수고 3번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0 집어넣으면 1, 1 집어넣으면 2니까 얘도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얘는 1을 집어넣으면 3인데 여기 3이 없지?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0 집어넣으면 1, 1 집어넣으면 2인데 0, 1, 2가 여기 다 있으니까 얘도 함수입니다. 그래서 뭐 함수인 것과 함수가 아닌 것은 금방 구별할 수 있겠죠. 자, 이것들은 뭐 둘 다 쉬운 문제니까 해보시면 어렵지 않고 굳이 찍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에 함수의 치역을 구하라. 어차피 정의역, 치역, 공역 다 집합입니다. 그죠? 그러면 f의 치역은 집합이니까 당연히 집합기호 써야 돼요. 집합기호 써서요. 여기다가 입력을, 얘가 정의역이니까 이걸 정의역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정의역을 여기다 대입해서 1 집어넣으면 홀수니까 위에다 대입해서 얘는 얼마? 1. 2 집어넣으면 짝수니까 위에다 집어넣으면 안 되죠. 밑에다 집어넣어야 돼서 2 집어넣으면 0.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4 빼기 1은 3 집어넣으면 6 빼기 1은 5. 그 다음에 4 집어넣으면 짝수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2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5 집어넣으면 10 빼기 1은 9. 그 다음에 6 집어넣으면 짝수니까 마이너스 6 더하기 2는 마사. 중복되는 거 있으면 한 번만 써줘야 되는데 다 없으니까 얘는 집합기호로 써서 이게 답이 될 수 있겠다. 얘가 치역이겠다. 입력해서 나온 게 그냥 치역이죠. 자, 여기서도 무리수일 때는 무리수에다 쓰고 유리수일 때는 유리수에 넣고 그냥 함수값 구하면 됩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굳이 어려운 것도 없음. 항상 모든 게 그렇죠. 모든 단원의 시작은 다 쉽습니다. 자, 정의역이 1과 마이너스 1이면 뭐 어렵지 않을 거라서 대충 하고 싶지만, 자, 이거인 상황에서 fx랑 gx가 함수 두 개가 서로 같은 함수래. 그러면 f도 만약에 f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a 더하기 b 이렇게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또 f 입장에서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가 나와야 되지. 근데 이게 f가 아니라 누구라고 생각해? 어차피 똑같은 함수니까 얘가 g라고 생각해도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가 나와야 되잖아. 얘가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1 더하기 2a잖아요. 그럼 이 식을 정리해보면 얼마가 되겠어? 3a 마이너스 b는 1이다 라고 정리가 되겠네. 그 다음에 a 더하기 b. 자, 이번엔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g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1 더하기 2a가 나와야 되니까. 또 이거 다 이항해주면 2a 마이너스 b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식이 나올 거고, 여기서 위에 거에서 밑에 거를 빼주면 3a 빼기 2a는 a, 똑같은 거 빼주면 없어지고, 빼기 빼기 더하기 1 되니까 a는 2. a에다 2를 집어넣으면 4 빼기 b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b는 얼마야? 마이너스 5. 그래서 a는 2, b는 마이너스 5. 헉? 틀렸어. a는 1, b는 2였는데 뭐가 틀렸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a고 맞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2a고 맞는데 3a 마이너스 b는 1. 이거 넘기면 a 마이너스 b는, 여기가 a 마이너스 b네요. 에이. 이거 빼주면 어떻게 돼? 2a 빼주면 2니까 a는 얼마고? 1이고, a가 1이면 1 빼기 b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b는 2겠네. 자, 빨리. 자, 함수의 그래프, 다음 중 함수의 그래프인 것은, 자, x의 값 하나에 y의 값 하나가 나와야 되니까 우리가 함수인 것은 아닌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로로 그어보면 됩니다. 세로로 그어봐서 몇 개에서 만나면, 하나에서 만나면 얘는 함수죠. 얘는 세로로 그어봤을 때 x값이 요거일 때는 두 개의 값, 여기도 x값 이거일 때는 두 개의 값, 이렇게 그으면 얘는 하나씩밖에 안 남으니까 함수인 것은 1번과 4번 되겠죠. 자, 뭐 중요한 거긴 합니다. 자, 122번에서 함수인 것은, 이런 건 함수가 아니죠. 안 맞나? 존나 많이 맞나? 이거 맞나? 하나인 것 같지만 모든 x에 대해서 여기서는 지금 정확하게 여기에서는 없어요. 여기 지금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서 어떤 값을 입력했을 때 y 값이 하나가 나와야 되는, 하나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는 나오고요. 여기도 아까랑 비슷해서 안 나오는가 했더니 일단 두 구역 중에 한 구역은 색칠이 되어 있으니까 요걸 입력했을 땐 얘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함수인 것은 4번, 3번이 되겠다. 얘는 여기만 채워져 있거나 혹은 여기가 채워져 있었다면 함수. 근데 둘 다 채워져 있으면 또 함수가 아닌 거겠죠. 자, 하나 입력했을 때 두 개의 결과가 나온 거니까. 자, 여러 가지 함수.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면 되는데, 근데 요거의 내용이 좀 많아요. 잠깐 물 한 잔. 자, 함수의 이제 종류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함수를 네 가지 종류로 타입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1대1 함수야. 뭐 크게 그렇게 중요한 함수는 아닌데요. 1대1 함수는 1대1 함수는 어떤 모델을 갖고 있는 거냐면, 정의역과 공역이 이렇게 있는데, 뭐 공역이 막 여러 개가 있어. 정의역이 막 이렇게 있어. 그래서 1, 2, 3인데 뭐 사실 우리 인간과의 관계랑 좀 비슷해요. 우리는 결혼을 두 사람이랑 할 수 있나요? 없죠. 얘가 하나 짝을 짓는데 각각 하나의 짝만 지은 거야. 사실은 그냥 함수이려면 이래도 상관이 없거든. 그러면 y값 공역에 있는 2라는 값은 1과 3과 대응관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2 같은 경우가 하나랑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두 개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1대1 함수가 아니고 이렇게 하나씩만 연결되어 있는 대응관계로 이루어진 이 함수는 1대1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1대1 함수랑 상당히 이름도 유사하고 내용도 유사하지만 중요도는 완전히 다른 훨씬 더 중요합니다. 1대1 대응인데요. 1대1 대응인 함수가 되려면 지금 이 상황은 사실 1대1이라는 얘기까지는 틀리지 않아. 근데 1대1 대응 함수가 되려면 1대1 대응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짝을 1대1로 지었어. 그런데 이렇게 짝을 짓지 못하고 남아있는 애가 있으면 안 돼. 지금 얘는 어디까지로 제한되어 있냐면 하나하나씩 짝을 이뤘는데 공역과 치역이 뭐하지 못해? 일치하지 못해.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지 못한다는 건 공역이 항상 치역을 부분집합으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공역이 더 커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역이 더 크다는 얘기는 짝을 짓지 못하고 남은 애가 공역에 있다는 소리야. 그런데 1대1 대응 함수는 공역과 치역이 똑같아야 돼서 짝을 짓고 남은 애가 없어야 되니까 내가 이걸 뭐 어떻게 바꾼다면 5랑 1을 없애는 이런 상황으로 만든다면 공역도 2, 3, 4고 치역도 2, 3, 4지. 이렇게 공역과 치역이 일치되어 있는 현상이 만들어져야 공역과 치역이 일치되어야 우리는 그 1대1 함수를 드디어 1대1 대응 함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을 좀 잘못한 부분도 있는데 이게 일치하지 않아야만 1대1 함수가 된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지 않아도 1대1 함수고 1대1 대응 함수도 1대1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1대1 함수가 되는 조건이 되는 건 아니야. 이것이 같지 않으면 1대1 함수에서 머무르는 것이고 1대1 함수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져 버리면 얘는 1대1 대응 함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 두 개는 뭐냐면 하나는 이제 항등함수야. 우리가 옛날에 사실 이걸 다 수업했었어. 우리 세 명은 다 항등함수인데 항등함수 우리의 귀여운 학교 선생님 얘기했었죠. 어떤 큰 자판기 같은 거를 갖고 오시더니 야 얘들아 내가 이거 밤새도록 만들었는데 500원짜리 넣으면 500원짜리가 나오고 100원짜리 넣으면 100원짜리가 나오고 1000원짜리 집어넣으면 1000원짜리가 나오니까 잘 사용해 주길 바래 뭐 했던. 그렇게 해서 무슨 내용을 강조한 거였니? 내가 입력한 거랑 그 결과물이랑 똑같은 게 나와 버렸어. 입력한 거랑 결과물이랑 똑같은 게 나와버리면 사실 기능상 그게 필요하겠니? 필요하지 않겠죠? 그런 기능 못하고 있어야 돼. 100원짜리 넣으면 100원짜리 넣어도 만약에 예를 들어 심지어 만약에 선생님 100원짜리를 넣었는데 스리스리 마스리 야 100원짜리를 변해라 해가지고 그게 진짜로 마법을 부려서 변했다 한들 100원짜리를 바꾸고 500원짜리를 바꾼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런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집어넣으면 3 나오는 이런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부른다. 어떻게 생각하면 쓸모없는 함수긴 한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 나중에 더 시험으로는 되게 중요해지기도 하고. 자, 네 번째는 무슨 함수야? 상수함수야.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상수함수라는 이름은 함수를 식으로 써봤을 때 식의 모양이 누구밖에 없어. 예를 들면 fx는 5 이런 거죠. fx는 2 이럴까. fx는 2 이런 함수가 있어. 식을 써봤는데 식을 쓴 거에 뭐밖에 없어? 상수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내가 x에다 1을 집어넣어도 x에다 1을 집어넣어도 2라는 결과가 나올 거고 2를 집어넣어도 2라는 결과가 나올 거고 3을 집어넣어도 2라는 결과가 나올 거잖아. 그 어떤 숫자를 입력해도 그 결과물이 하나로 몰빵하게 되는 함수. 하나로 몰빵하게 되는 함수는 우리가 그 함수를 뭐라고 부른다? 상수함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함수 이렇게
4개로 분류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내용만 알고 있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그러면 1대1 함수의 그래프와 1대1 대응 함수의 그래프, 항등 함수의 그래프, 상수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는 얘기를 좀 할 수 있어야 돼.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도,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도 이게 1대1 함수인지 1대1 대응 함수인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아셔야 됩니다. 자, 1대1 함수의 대표적인 예는 예를 들어 뭐 이런 함수, 나중에 2학년 되면 배우겠지만 뭐 이렇게 되면 지수함수거든요. 그러면 얘는 보세요. 어떤 y값 하나도 x값 하나랑 y값 하나밖에 대응이 안 돼. 요 y값은 얘랑 밖에 대응이 안 되고요. 얘도 얘랑 밖에 대응이 안 돼. 자, 이런 함수기는 해요. 그러면 뭐야? 일단 우리는 뭐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어? 1대1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어. 봐. 선생님 어떻게 그런 거를 장담하세요? 라고 하면 이게 1대1이 되지 않는 건 어떤 상황이냐면요.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올라갔다 내려가거나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선생님 y값 하나에 x값 될 수 있는 애가, 이 y값이 될 수 있는 애가 이것도 있고 b도 있어. 이러면 어떻게 돼? a라는 값이랑 대응한 y값이랑 b라는 값이랑 대응한 y값이 하나야. 그럼 이건 1대1이 아니죠.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면 출렁거리지 않으면, 올라갔다 내려가거나 내려갔다 올라가지 않는 그래프는 다 1대1이야. 자, 그럼 얘는 계속 함수가 올라가기만 하기 때문에 1대1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요. 얘가 1대1 함수에서 머무를 것이냐 1대1 대응 함수가 될 것이냐는, 이게 될 것이냐 이게 될 것이냐는 누가 결정한다 그랬어?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게 돼? 공역은 실수 전체라고 생각하게 돼. 근데 지금 이 함수는 치역이 어떻게 되냐면 y값의 범위가, 그래프가 x축 밑으로 그려지나요? 얘 안 그려지거든요. x에다 그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얘는 음수가 나오지 않아. 음수도 안 나오고 0도 안 나와. 그래서 얘는 치역이 반드시 뭐예요? 양의 실수 전체입니다. 양의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얘는 뭐가 아니야? 공역. 실수 치역이 아니라 실수 전체입니다. 실수 전체가 치역이 아니기 때문에 치역과 공역이 얘는 무슨 상황이다?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얘는 1대1 함수에서만 머무르지 1대1 대응 함수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럼 선생님 1대1 대응 함수는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그러면 궁금해져야 정상이지. 1대1 대응 함수는 1대1 함수, 물론 이거는 뭐에 포함이 되기도 해요. 1대1 함수이기도 합니다. 1대1 함수이기도 하고 1대1 대응 함수까지 되려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돼야 돼?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가면 1대1 함수라고 그랬죠. 그러면 X축, Y축 이렇게 있는데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떻게 그려지면 뭐 이렇게 그려진다면 얘는 계속 내려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내려가니까 일단 1대1은 확실하겠지. 1대1은 확실한데 지금 공역은 실수 전체잖아요. 공역은 실수 전체인데 그럼 치역만 확인하면 될 텐데 치역은 어떻게 돼? 계속 내려가고 계속 올라가니까 맨 밑에서부터 맨 위에까지 얘 치역도 실수 전체가 되므로 얘네들은 공역과 치역이 실제로 일치하니까 이 그래프, 이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는 너는 1대1 함수 뿐만 아니라 1대1 대응 함수까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항등 함수는 어떻게 되겠어? 항등 함수는 뭐 당연히 y는 x 이렇게 돼야지만 항등 함수가 될 것 같아요.
1 집어넣으면 1 나올 거고 2 집어넣으면 2 나올 거고 그치? 그런데 예를 들어 정의역을 특별히 제한해버리면 난 정의역이 1, 2, 3인데 그래버리면 정의역이 1, 2, 3인 항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그려야 되겠니? 1 집어넣을 때 1 나오고 2 집어넣을 때 2 나오고 3 집어넣을 때 3 나오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 정의역이 이걸 때는 뭐 이 그래프도 뭐가 될 수 있기는 해. 항등함수의 그래프가 될 수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돼 있겠어요? 상수함수. 마지막 상수함수는 어떻게 되는 상황이겠니? x축과 y축이 있는데 y는 k, 뭐 k는 상수 이러면 되잖아요. 이런 그래프는 누구와 평행하게 그려져? x축과 평행하게 그려져. 이러면 이제 이거는 y는 1일 거고 선생님 여기는 y는 마이너스 4일 거고 예를 들어 y는 0이라고 하면 이건 정확하게 x축이겠죠. 뭐 이런 함수의 그래프는 다 뭐다? 상수함수가 되는 거다. 하나로 몰빵됐기 때문에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 4개를 보고도 이게 무슨 함수다, 함수의 분류상 누구다 라는 것을 다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빨리빨리 체킹해 볼까요? 선생님, 얘는요. 계속 내려가기만 하니까 1대1 함수죠? 근데 치역이 지금 실수 전체인 것 같아 보이니까 얘는 1대1 함수이자 1대1 대응 함수입니다. 두 개 다 되는 거죠. 얘는 x축과 평행한 그래프니까 상수함수. 그럼 y축과 평행한 함수는 이건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야. x값 하나에 y값이 존나 많이 대응되기 때문에. 자, 얘는 2차 함수인데 출렁거렸어. 출렁거리면 일단 뭐가 아니야? 1대1이 아니야. 그냥 얘는 그냥 저스트 함수지. 얘는 뭐 어떤 분류를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얘는 원점을 지나니까 상수항이 없을 건데 2일치부터 2 나오는 뭐 이런 거는 y는 x 얘기하는 건 테니까 얘는 항등함수가 되겠고, 얘는 계속 내려가기만 하니까 1대1은 맞지만 치역이 지금 양의 실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지 않아서 얘는 1대1 함수에만 머무르지 1대1 대응 함수는 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힘드니까 막 되게 빨리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자, y는 4x 그래프 그려봐도 어때? y는 4x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1 집어넣었을 때 여기는 4가 나오는 이런 함수는 당연히 1대1 함수는 되고, 계속 올라가기만 하니까 1대1 함수가 되고, 치역도 실수 전체잖아요. 계속 올라가고 계속 내려가니까. 그럼 얘는 1대1 대응 함수가 되는 애. y는 3은 상수밖에 없으니까 상수함수겠지. 상수함수는 1대1 함수가 아니야. 그 다음에 항등함수는 리을이 항등함수가 되겠고, y는 x제곱은 우리가 많이 그려본 거지만 이거는 출렁거렸으니까 1대1 함수는 아닐 거야. 상수함수도 아니고 이건 항등함수도 아니고 어디에도 답을 할 수가 없겠다. D급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해야 되니? 그래, 좀만 더 하자. 한 페이지 반. 자, 무척 힘이 들지만 이 문제는 개 중요한 문제죠. 자, 이 함수의 그래프가 어찌됐든 간 1대1 대응이 됐다는 얘기는 함수가 계속 올라가든지 증가하든지 함수가 계속 내려가든지야.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자. 함수가 계속 올라가거나 함수가 계속 내려가는 건 누가 결정하는 걸까? 얘는 기울기의 부호가 양수인 것이고요. 얘는 기울기의 부호가 음수인 거잖아. 그런데 지금 이게 함수가 뭐로 주어졌나 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으로 주어졌고 A가 기울기인데 A가 양수라고 주어졌으니까 지금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어야 돼? 주어진 정의역 안에서 이렇게 계속 뭐하는 그래프여야 돼? 올라가는 그래프여야죠. 그럼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라는 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 함수가 시작되는 부분 얼마?
마이너스 2에서 y값이 제일 작아야 되고, 함수가 끝나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범위가 끝나는 여기는 x가 3인데 3에서 y값이 제일 커야 되겠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 치역이 제일 작아야 되고 3에서 치역이 제일 커야 되겠죠. y값에. 그러면 치역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선생님 이건 치역이 아니라 공역인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공역이 곧 치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치역으로 바라봐도 되죠. 그러면 얘는 요 점의 좌표는 얼마일 거고, 마이너스 2,1일 거고, 요 3은 3,11이겠다. 아하, 그럼 이 함수가 마이너스 2,1을 지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b는 1이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3a 플러스 b는 얼마여야 되겠다? 11이어야 되겠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자? 여기서 여기를 아래에서 위로 빼주면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5a는 여기서 이걸 빼주면 10이 되겠다. 고로 a 값은 2가 되겠네요. a 값은 2가 되니까 a에다 2를 집어넣어주면 6 더하기 b는 11이 돼야 되므로 b는 얼마? 5가 돼야 되겠네요. a가 0보다 크다는 건 역시 틀리지 않고 해서 이것이 문제의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건 학교 시험은 되게 중요하다. 너무 뻔하디 뻔한 문제라 영석고등학교는 뭐 안 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뻔하디 뻔한 문제를 내는 것을 좋아하는 송영고등학교에서는 그냥 낼 거예요. 자, 124번. 얘도 x라는 함수고 1대1 대응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직선일 거야. 그럼 뭐야? x의 값이 제일 작은 건 얼마인데?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일 때 제일 커야죠? 그럼 요 점의 좌표는 얼마다? 마이너스 1,7일 거고, 요 점의 좌표는 얼마일 거야? x가 a일 때 a, y값은 제일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1.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새끼입니다 라고 하면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플러스 b가 7이니까 b는 5가 나올 거고, b가 5라면 뭐 완전한 함수니까 이거 때려 넣으면 되겠죠. 계산하진 않을게요. 여러분들은 그런 수준의 아이들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또 얘도 뭐야? 2차 함수네, 그치? 근데 얘는 1차항의 개수는 되게 중요해. 1차항의 개수는 뭐랑 관련이 있어? 2차 함수의 1차항의 개수는 대칭축이야. 그러면 우리가 모든 2차 함수 문제를 풀 때 사실 대칭축이 오픈되어 있으면 그건 어려운 문제다, 쉬운 문제다? 쉬운 문제. 자, 이건 그럼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 하니까 대칭축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얼마라는 얘기야?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바라는 부분은, 내가 보고 싶은 부분은 어디래? x가 2보다 크대. 그러면 내가 지금 보고 싶은 부분은 전체가 아니고 x가 2니까 한 요쯤 되겠네요. 요 부분만 생각하고 싶은 거야. 이 부분만 생각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계속 증가하기만 하지. 계속 증가하기만 하니까 얘는 1대1 함수가 맞아. 그치? 그런데 지금 공역이 얼마로 나와 있어? y값이 3보다 크거나 같다로 나왔으니까 공역이 곧 치역이 돼줘야지 1대1 대응 아니야? 그러면 얘를 치역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지 1대1 대응이겠지. 그럼 y가 3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이 함수의 그래프가 제일 낮게 그려지는 애가 y값이 얼마란 얘기야? 이때의 y값이 3이란 얘기야. 그럼 이때의 y값이 3이 되려면 얘는 몇 콤마 몇을 지나야 돼? 여기가 x가 얼마일 때니까? 2일 때니까 2,3을 요 함수, 이 2차 함수 fx가 지나면 되겠네. 자, 그럼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y가 3 나와야 되니까 3은 2 집어넣으면 4 플러스 4 플러스 a. 그래서 a 값은 얼마겠다? 마이너스 5가 되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겠네요. 그죠? 사실은 이 부분도 되게 자세히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이걸 듣게 되는 애가 누구야? 손창우, 이민재, 이준재야. 난 그들을 믿습니다. 전 그들을 믿어요. 그들은 빡대가리가 아니에요. 자, 천천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음 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 되는데, 하나 참고, 그래프가 이렇게 끊어져 있다면
얘는 1대1 대응이지 않습니다. 그래프가 1대1 대응이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 그래프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니까 얘가 1대1 대응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x는 0에서 이 값이 얼마일 거야? 여기가 몇 콤마 몇일 거야? 얘가 x에다 0 집어넣으면 0,3이겠지. 그러면 일단 얘가 지금 그래프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1대1 대응이 되려면 함수의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든지 계속 내려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함수는 최소한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야 돼. 이 부분도. x가 0보다 작을 때도. 그러면 기울기를 얘기하는 a 플러스 1이 어떻게 돼줘야 되겠어? 0보다 작아야 되는 건 자명히.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돼. 그런데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고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되거든? 그래프가 떨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얘가 연결되어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다? 여기에다가도 0을 집어넣어봐. 0을 집어넣었을 때 얘도 얼마가 나와야 돼? 3이 나와줘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0을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될까? x에다 0 집어넣어주면 3이 맞죠. 응? 그럼 얘는 무조건 연결이 되네? 그럼 이렇게 감소하게 되려면 기울기만 마이너스면 돼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역시 범위를 구하는 거고. 그래서 얘가 답이 될 수 있겠다. 마지막인가요? 땡큐. 자,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영상 찍잖아요. 영상 찍는 게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진짜요. 내가 너희들하고 수업할 때 내가 이렇게 계속 한 3초도 멈추지 않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디? 계속 나 혼자 문제 풀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무척 되게 힘들어. 이거 끝나면 인코딩 해야지, 뭐 해야지, 편집해야지. 그리고 올려. 내가 이렇게 올리는데 들인 시간이 만약에 3시간, 2시간 반이라면 이 영상이 2시간 반 동안 재생이 될 것이냐.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거 통계 낼 수 있거든요. 통계되면 영상이 1시간짜리잖아. 그러면 이 영상이 여지껏 총 재생된 시간이 0.6시간이래. 응? 자, 내가 보통 한 영상을 올리면 한 4명, 5명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고2 전체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래, 내가 이걸 올리는데 2시간, 3시간 걸린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생각할 건 아니야. 그건 내일이니까. 근데 이게 재생이 되는 시간이 전체가 1시간이잖아요. 근데 모든 학생들이 이 영상을 다 재생해서 본 시간이 0.6시간이다. 그 어떤 영상도, 그 여지껏 올린 그 어떤 영상도 이 동영상 전체 시간이랑 너네들이 시청한 전체 시간이랑 누가 더 크냐면 모든 영상이 얘가 더 커요. 사실은 되게 힘 빠지는 일이야. 되게 힘 빠지는 일인데 뭐지? 너네들은 진짜 내가 진짜 좋아하고 믿고 하는 내 혈육이자 또 우리 착한 창욱이 좋은 창욱이잖아. 너희들한테 이걸 한번 내 속내를 얘기해주면 도대체 이런 일을 왜 하십니까? 5명이 시청을, 만약에 5명이 이걸 시청을 해야 되는 영상인데 이걸 5명이 본 시간이 이 영상 전체 길이보다 짧은데 이 짓을 지금 토요일날 밤에도 나오고 일요일날 나와서 이 짓을 왜 하십니까? 심지어 수업료도 받지 않는다면서 왜 하십니까? 라고 하면 이건 스포츠 뉴스 어떤 신문 기사를 봤을 때 읽은 내용 때문입니다. 유현진이 요즘에 공을 잘 던진다죠. 요즘에 토토로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유현진이 공을 잘 던지는데 수비들이 실책을 엄청 했었나봐. 근데 유현진은 표정 변화도 하나 없고 뭐 아무런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데, 그리고 유현진이 자기의 의사를, 자기의 생각을
뭐 인터뷰 같은 걸 했나봐. 자기는 오늘 선발 등판에서 공을 던져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으면,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을 오늘 다 내뿜지 못했으면 화가 난대. 그 결과가 승리로 연결돼. 당연히 팀이니까 승리로 연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오늘 경기를 이겼고 졌고보다 먼저는 내가 내 할 일을 완수했느냐에 대해서, 내가 내 할 일을 실수 없이 했느냐에 대해서, 그것이 제대로 됐다면 그것은 만족스러운 경기고,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 화가 나고 한대. 동료들이 수비를 도와주지 못해서 1실점, 2실점을 하는 것은 그건 자기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벗어난 거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사실 그 말에 자극을 받아서 이 일을 시작했다라기보다는 그 말을 통해서 참습니다. 너네들이 공부를 하지 않아. 너네들이 그지 같아. 그렇다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안 할 수는 없잖아. 나도 안 해서 너네도 안 하면 내가 너네들을 꾸짖을 수가 없잖아. 내가 해야 될 일, 다만 좀 힘은 빠져. 힘이 좀 빠지는 일이긴 한데,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나서 너네들을 꾸짖겠다 이거야. 자, 나중에 봅시다. 나중에. 자, 이 문제 되게 좋은 문제인데, FG에 대해서, F는 항등함수래요. 이제 함수를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 그 성질들을 이용할 수 있냐는 얘기야. 항등함수라는 건 뭐겠니? 야, F이면 무조건 이겠네. 뭐 이런 내용이겠죠. 자, 그러면 GX가 상수함수래. GX는 이렇게 지금 상수함수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상수함수인 거죠. 그럼 GX는 G5는 마3일 거고, G0은 마3일 거고, 하나로 몰빵 되겠죠. 항등함수와 상수함수의 성질을 잘 이용하라는 얘기야. 그럼 F5는, F는 항등함수니까 F5는 얼마겠니? 5를 넣었으니까 5가 나온다고 해야 되겠죠. G-2는, GX는 상수함수니까 하나로 몰빵 때려야 되니까 마3으로 몰빵 때려야 되겠죠. 그럼 그 함수값들을 합치면 얼마야? 2야. 알겠니? 그럼 이 문제 중요한 문제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정확하게만 알고 있다면. 자, 함수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x는 a, b, c, d고, 이렇게 하지 맙시다. y는 0, 1, 2, 3이네. 자, 그런데 x에서 y로의 함수야. 그냥 얘는 뭐만 되기만 하면 돼? just 함수만 되기만 하면 돼. 그냥 함수만 되기만 하면 되니까 어떻게 하면 돼? 입력 하나에 결과가 하나씩만 연결되면 되지. 그럼 a는 몇 개 중에서 하나랑 연결할 수 있을까? 4개 중에서 하나랑 연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a는 4가지, b는 A가 0을 골랐다고 해서 B도 0 못 고르나요? 이래도 함수인 거죠. 이래도 함수인 거니까 사실은 뭐 얘도 몇 개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거야. 0, 1, 2, 3, 4 4개 중에서. 그러면 C도 4개 중에서, D도 4개 중에서 4의 4제곱, 2의 8제곱이니까 256가지 함수를 만들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1대1 함수야, 1대1 대응 함수여야 되는데 1대1 대응 함수는 어떻게 돼야 돼? 여기가 원래 사실은 지금 이곳은 원래 우리가 누구라고 부르는 곳이야? 공역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공역과 치역이 똑같아야지 1대1 대응 함수인 거잖아. 그러면 여기가 공역이고 곧 여기가 치역이야. 그러면 여기서 화살표가 몇 개가 발사되겠어? 4개가 발사될 테니까 이 4개의 화살표가 서로 다른 4개에 다 대응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A는 몇 개 중에서 하나를 찍을 수 있겠어? 4개 중에서 하나를 찍을 수 있겠는데 B는 A가 만약에 1을 찍으면 B는 1을 더 이상 못 찍죠. 그럼 얘는 몇 개 중에서 하나? 3개 중에서 하나, C는 얘는 2개 중에서 하나, D는 나머지 하나 중에서 찍겠지. 그래서 얘는 24개의 함수를 만들 수 있는 거겠죠. 완전 경우의 수죠. 2학기 기말에 저 경우의 수가 우리의 성패를 가르는 상황이 올 텐데. 자, 요번에는 상수함수야. 상수함수는 함수가 어떻게 되게 되겠어? 이런 대응관계가 하나로 다 몰빵돼야 되겠지. 그럼 얘네가 하나로 몰빵된다라는 것은 A, B, C, D가 다 0으로 몰빵되는 경우랑 1로 몰빵되는 경우랑 2로 몰빵되는 경우랑 3으로 몰빵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얘는 총 몇 가지가 나오겠다? 4가지가 나오겠다. 한 가지 아니에요. 0으로 몰빵되는 경우, 1로 몰빵되는 경우, 2로 몰빵되는 경우, 3으로 몰빵을 되는 경우 4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F는 뭐야? F는 항등이야. 그러면 F7은 얼마야? 7이야. 그 다음에 GX는 상수함수야. 상수함수는 하나로 몰빵되게 돼 있어. 얼마로 몰빵된다는 힌트를 준 거야? F가 항등함수니까 F5는 당연히 5일 수밖에 없죠. 입력은 곧 결과니까. 그럼 G5가 5라는 항등함수니까 누구로 몰빵한다? GX는 다 5로 몰빵한다. 그러면 7 더하기 5는 1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모델 그리면 여기는 X가 마이너스 1, 0, 1이고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게 되겠니?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A라고 하지. 함수의 개수 몇 개야? 마이너스 1은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를 찍을 수 있겠죠. 0도. 얘가 찍었다고 못 찍는 거 아니니까 얘도 5개. 1도 5개. 이게 5의 세제곱 125. 125개의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1대1 함수에 대해서는 1대1 함수는 1이 하나 찍으면 5개 중에서 하나 찍을 건데 0은 마이너스 1이 찍은 걸 못 찍으니까 4개 1은 얘네 둘이 찍은 건 못 찍으니까 3개 해서 얘는 60개의 함수를 만들 것이고 상수함수는 얘네들이 다 하나로 몰빵 때리는 거니까 마이너스 2로 몰빵 때리는 경우 얘네 다가 이걸로 몰빵이니까 총 몰빵을 때리는 방법은 5가지가 있겠다. 그래서 상수함수는 5가지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185에 5 더하면 190이 되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숙제는 요 연습 문제. 아이고, 어떻게 됐어야 돼? 요 연습 문제가, 이 연습 문제 전체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스텝 2까지. 내일 또 합성함수 시작해보죠. 고생하셨습니다. 과연 고등학교 1학년은 영상 시간보다 재생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을지.